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태공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창씨개명이라는 낱말을 설명을 하면서 왜 성을 바꾸는데 창성이라 하지 않고 창씨라고 했느냐 얘기할 때 성과 씨, 그리고 그 하나의 예로서 강상 또는 여상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강태공이란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태공은 이렇게 씁니다. 성강입니다. 성강씨. 우리나라도 강씨가 있죠. 네, 우리나라 진주 강씨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성씨들이 있는데, 중국에 이 강태공과 관련된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을 뜻한 성강씨다. 그리고 태는 크다. 공은 공변될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공, 뭔가 좀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죠? 태공. 근데 강씨성을 가진 태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글자를 보면요, 성강씨는 양양에다가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목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 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 성씨다. 크다는 뜻의 태는 큰 데에다가 점주자를 하나 붙였습니다. 큰데 또 점을 붙여서 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은 공변될 공이다. 사사롭다는 것과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사사로운 것을 나누었다. 이 사사로운 것은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 개인적인 것을 나누었다. 8팔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누면 공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강태공, 그리고 우리가 무슨 공 할 때는 사람을, 남자를 좀 높여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벼슬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강태공이란 뭐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국어 사전도 나옵니다. 강태공, 낚시질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러는 말이다. 네, 이분이 낚시를 했다는 데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공망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지금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강태공과 태공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같은 사람을 지칭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강태공이 세월 낚듯한다. 강태공이 낚시를 하는데 흔히 보면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 이런 낚시가 아니고 고든 낚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고기를 잡는 것이 반드시 목적이 아니라 세월을 낚으면서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세월 낚듯 한다는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무엇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강태공은 태공망이라는 그러한 고사성에서 유래가 됐다 했는데, 결국은 태공망 이꼬로 강태공이에요. 그런데 우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태공이란 말을 한번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태공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국태공, 나라 국자를 써서 국태공을 줄인 말이다. 그 특별히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을 높여 부르던 칭호다. 흥선대원군을 태공, 또 국태공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일반 명사로서 할아버지, 조부, 그리고 아버지, 남의 아버지를 일으켜서 태공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에 대한 경칭으로도 태공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태공망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은나라 말기에 고공담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공담보는 누구냐면 주나라 문왕, 주문왕의 할아버지예요. 주문왕의 할아버지. 자, 앞에서 태공이라고 할 때는 노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기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상당히 귀한 할아버지도 태공이 되겠죠. 문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을 태공이라 했어요. 고공담보라는 사람을 태공이라 했는데, 이 고공담보는 항상 성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은나라가 상당히 거왕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제 아주 세상이 어지러워졌다. 그래서 성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했는데, 그래서 태공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고공담보라는 태공이 기다린 사람을 보고 태공망이다. 우리 고공담보 태공이 기다린 성인, 망은
이제 기다릴 망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공의 할아버지의 손자가 이제 주나라를 세운 문왕과 무왕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데, 문왕이 어느 날 위수라는 곳에 이제 낚시질하던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낚시질하던 사람이 이제 강태공이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주문왕이 위수에서 낚시하던 노인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인이 이렇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고공담부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다. 이렇게 해서 모십니다. 모셔가지고 결국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하는 공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공망이라는 것은 태공인 고공담보가 기다리던 사람을 태공망이라고 하는데, 결국 기다려서 이렇게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강태공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태공망이라는 것은 태공이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성은 강시요, 씨는 여시다. 성은 강이요, 씨는 여고, 이름은 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르는 말은 강상이라고 합니다. 성과 이름을 합쳐서 강상이라고 하고, 또는 씨와 이름을 합쳐서 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춘추시대 이전에는 성과 씨가 따로 있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성이 있고 씨가 있고 이름이 있다. 우리는 지금 성과 이름밖에 없죠. 그때 춘추시대를 지나면서 성과 씨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태공이 기다리던 사람이 이 강시성을 가진, 강이라는 성을 가진 강상입니다. 강상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강가에서 낚시질 한다고 강을 써서 강태공 하면 틀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강태공 여상 또는 강상은 나중에 제나라의 왕이 됩니다. 자, 이 제나라의 왕이 된 강상 또는 여상이 이제 고향을 갔는데,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기 집사람이, 자기 처가 이 사람을 버리고 갑니다. 너무 가난에 찌들렸어. 그런데 자기가 버린 신랑이, 남편이 왕이 되어 나타나니까 이제 강상에 같이 가서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강상이 한 얘기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물을 한 그릇 떠오너라 합니다. 물을 떠오는데 그 물을 이렇게 땅에 붓습니다. 땅에 부으면서 한 말이 복수불반분이라, 복수는 엎질러진 물이에요. 복은 엎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복수는 불반분, 그릇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그릇에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종합을 해보면 태공망이라는 것은 원래 고공담보, 태공 고공담보가 기다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주나라의 문왕이 만났습니다. 만난 그 사람이 강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 다시 강태공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태공은 고공담보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태공은 강상을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태공망 이꼬르 강태공, 이꼬르 강상이다. 그리고 이꼬르 여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름은 상이요, 성은 강이요, 씨는 여다. 이렇게 해서 성과 씨가 옛날에는 구분되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강상이라는 분, 강태공이라는 분의 예를 들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태공망이다, 강태공이다 얘기를 다 하지만, 이렇게 이퀄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